안녕하세요, 여러분. 별밤 이야기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옛날부터 전해에 내려오는 따뜻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작은 서재입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편안한 잠자리로 안내해드릴 옛 이야기들이 가득한 곳이지요.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릴 서담입니다. 오늘 밤도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혹시 우리 이야기 서재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오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촛불을 켜고 차 한 잔 우려내며 조선 중기 어느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신비롭고도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며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마을 청송리. 이곳은 첩첩산중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사람의 발길보다 짐승의 발자국이 더 많은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화전을 일구거나 나무를 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농민들이었지요. 이 마을에 김진사댁 셋째 아들 석동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석동이의 집안은 본래 양반 가문이었으나 할아버지 대의 과거 시험에서 낙방한 뒤 집안이 기울어 이 산골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김진사는 비록 관직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학문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석동이는 올해 12살, 키는 작았지만 눈망울만큼은 또렷하고 영특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나무를 하고 어머니 일을 거들다가도 해가 중천에 뜨면 어김없이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서당은 산중턱에 있는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여기저기에 지고 벽은 바람이 스며들 정도로 낡았지만 석동이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 소중한 배움의 터전이었습니다. 서당을 운영하는 최훈장은 60을 넘긴 노인으로 젊은 시절 한양에서 학문을 닦다가 낙향한 선비였습니다. 흰 수염이 길게 늘어진 최훈장은 엄격했지만 배우고자 하는 제자에게만큼은 한없이 자애로웠습니다. 석동아, 최훈장이 석동이를 불렀습니다. 서당에는 모두 10명의 학동이 있었지만 훈장이 가장 아끼는 제자는 단연 석동이었습니다. 예, 훈장님. 석동이가 공손히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오늘 배운 논어 구절을 다시 한번 풀이해보거라. 예, 하기 시습지 부려겨로우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이옵니다. 공작계업서는 배움이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되새기고 실천해야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다 하셨나이다. 최훈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렇다. 진정한 배움은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깨우쳐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니라. 너는 집안이 가난하되 학문에 대한 열의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겁구나. 감사하옵니다, 훈장님. 소생은 비록 몸은 천하오나 마음만은 하늘같이 높이 품고자 하나이다. 다른 학동들은 석동이를 부러워하면서도 시샘하기도 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인 박생원의 아들 창수는 늘 석동이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것이 무슨 양반이라고. 나무나 하는 천민 주제에. 창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석동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에게서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석동아, 진정한 양반은 가문이 아니라 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남들이 우리를 천하게 여긴다 한들 내가 학문을 닦아 덕을 쌓는다면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깊어가는 가을, 가을이 깊어갈수록 산은 온통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석동이는 서당이 끝나면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나무를 많이 모아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석동이가 나무를 한 짐 지고 돌아오는데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들었소? 요새 호랑이가 자주 나타난다고 하오. 나도 들었소이다. 지난 보름에는 옆마을 최씨네 소를 물고 갔다지 않소. 아이고, 무섭기도 하지.
예전에 우리 마을에도 호랑이가 사람을 물고 간 적이 있지 않소. 마을 어른들의 대화를 듣던 석동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당에서 집까지 오는 길에는 반드시 산고개를 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온 석동이는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님, 요새 산에 호랑이가 나타난다 하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석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당분간 서당에 가지 말거라. 안 되옵니다. 어머님, 지금은 논어를 배우는 중인데 하루라도 걸으면 뒤처지옵니다. 하지만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석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살신성인이라 하셨나이다. 몸을 죽여인을 이룬다 하셨으니 소생이 학문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당연하옵니다. 어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석동이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가 지기 전에 꼭 돌아오너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어머니는 작은 방울을 석동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방울을 흔들면 소리가 나느니라. 호랑이는 이상한 소리를 싫어한다고 하니 무서울 때는 이것을 흔들거라. 예, 어머님, 걱정 마시옵소서.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늦가을, 하늘은 유난히 빨리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서당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 훈장이 맹자의 어려운 구절을 설명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측은지심은 인의 시작이요. 수호지심은 의의 시작이요. 사양지심은 예의 시작이요. 시비지심은 지의 시작이니라. 이것이 바로 맹자께서 말씀하신 사단이니라. 석동이는 눈을 반짝이며 훈장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학동들은 졸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지만 석동이만큼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훈장님, 그렇다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씀이옵니까? 석동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맹자께서는 성선설을 주장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은 본래 선한 마음을 타고나지만 환경과 학습에 따라 그 마음이 변할 수 있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수양해야 하느니라. 해가 완전히 기울어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훈장은 뒤늦게 시간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늦었구나. 모두들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특히 멀리 사는 너희들은 조심해서 가야 한다. 학동들은 부랴부랴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동이도 책보를 챙겨 서둘러 나섰습니다. 석동아, 잠깐. 최 훈장이 석동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은 내가 유난히 열심히 들었구나.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훈장은 자신의 낡은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훈장님의 논어 주석서가 아니옵니까? 그렇다. 내가 젊은 시절 직접 쓴 것이니라. 내게 주고 싶었느니라. 집에서 읽어보거라. 감사하옵니다, 훈장님. 석동이는 감격해서 책을 받아들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서 가거라. 밤길이 위험하니 조심하고. 예, 훈장님. 안녕히 계시옵소서. 석동이가 산고개로 접어들 무렵 하늘에서는 구름이 달을 가렸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산길을 덮었습니다. 석동이는 어머니가 주신 방울을 꺼내 흔들며 걸었습니다.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적막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활하기 시습지 부려겨로. 석동이는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오늘 배운 글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글을 읊조리면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동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마도 큰 짐승이 지나가는 소리겠지. 내가 조용히 있으면 지나갈 것이다. 석동이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방울 소리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앞에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어흥! 석동이의 눈앞에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달빛이 잠깐 구름 사이로 비치자 호랑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몸 길이만 해도 장정 2명은 좋게 될 만큼 거대했고 노란 털의 검은 줄무늬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빛나는 두 눈이 석동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동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잡아먹히는 것인가? 그 순간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석동아, 진정한 선비는 죽음 앞에서도 예의연하니라.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예를 지키는 것이 선비의 도리니라. 석동이는 떨리는 몸을 가누며 천천히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짐승의 왕이신 호랑이 대감. 소생은 그저 그를 배우는 미천한 악동이옵니다. 석동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최대한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생의 목숨은 하늘이 정하신 것이옵고 대감께서 소생을 잡수시는 것 또한 천명이라 여기옵니다. 하오나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석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 어린 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대감께옵서 소생을 잡수시기 전에 소생이 오늘 배운 글귀를 한 번만 읊게 해주시옵소서. 소생은 오늘 훈장님께 귀한 책을 받았사옵니다. 이 책을 집에 가져가 어머님께 드리고 싶사옵니다. 하오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오늘 배운 글귀만이라도 한 번 더 되새기고 싶사옵니다. 놀랍게도 호랑이는 석동이를 덮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발로 땅을 짚고 앉으며 석동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신기한 놈이로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거나 아니면 공포에 질려 그대로 기절하는데 내 놈은 두렵다 하면서도 공손히 절을 하고 말을 하는구나. 석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의 말을 한 것입니다. 대감께옵소. 사람의 말씀을 하시나이까? 그렇다. 나는 이 산에서 200년을 산 영물이니라. 세상의 온갖 일을 보고 들었고 사람의 말도 이해하게 되었느니라. 호랑이의 목소리는 낮고 우렁찼습니다. 마치 큰 북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번도 너 같은 어린 사람이 나를 보고 예를 갖춘 적은 없었느니라. 대부분은 도망가거나 나를 죽이려 덤비거나 아니면 목숨을 구걸하느라 바빴지. 소생은 훈장님께 배웠사옵니다. 예란 사람이 지켜야 할 근본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서는 안 된다 하셨나이다. 비록 대감께옵서는 짐승이시나 이 산의 주인이시자 왕이시니 마땅히 예를 갖추어야 한다 여겼나이다. 호랑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 글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내 놈은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읊고 싶다 하느냐? 내게 들려보거라. 그것이 과연 내 목숨을 구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인지 내가 판단해 보리라. 석동이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훈장에게서 받은 책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 글자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소생이 오늘 배운 것은 맹자의 사단에 관한 것이옵니다. 맹자께옵서 말씀하시길. 석동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읊기 시작했습니다. 측은지심자 인지다냐, 수호지심자 의지다냐, 사양지심자 예지다냐, 시비지심자 지지다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인의 시작이요,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의의 시작이요,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시작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은 지혜의 시작이옵니다. 호랑이는 눈을 감고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석동이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맹자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네 가지 마음을 타고난다 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옵니다. 비록 소생이 미천하고 가난하오나
이 네 가지 마음만큼은 귀하게 여기고자 하나이다. 그리고 석동이는 오늘 배운 또 다른 구절을 읊었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사옵니다. 군자는 작은 이익을 탐하지 않고 오직 옳은 것을 따르나이다. 지금 소생이 대감께 목숨을 구걸하면 혹 살 수 있을지 모르나이다. 하오나 그것은 옳지 않사옵니다. 대감께 없어 배고프시어 소생을 잡수시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옵고 소생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사옵니다. 다만 소생은 죽기 전에 배운 것을 되새기고 어머님께 받은 효심과 훈장님께 받은 책을 생각하며 죽고자 할 뿐이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드디어 호랑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기한 놈이로다. 정말 신기한 놈이로다. 호랑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석동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석동이를 덮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듣고 있자니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구나. 나는 짐승이라 그 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그 글을 읊을 때의 진심만큼은 느낄 수 있었느니라. 호랑이는 석동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석동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거라. 석동이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호랑이의 거대한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20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보았느니라. 탐욕스러운 자, 비겁한 자, 간사한 자, 용맹한 자, 온갖 사람을 보았지. 하지만 너처럼 어린 나이에 학문을 소중히 여기고 죽음 앞에서도 예를 잃지 않는 자는 처음이로다. 호랑이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좋다. 오늘은 내 목숨을 살려주마. 정말이옵니까? 석동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 네, 그 글과 진심이 내 배고픔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구나. 200년을 살았어도 배움이란 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내 놈을 통해 보았느니라. 석동이는 감격해서 호랑이에게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대감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잠깐, 호랑이가 석동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냥 보내주는 것은 아니니라. 너와 나 약조를 하나 하자꾸나. 약조라 하시옵니까? 그렇다. 오늘 내가 읊은 그 글귀 속에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더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말이다. 그러하옵니다. 나도 그 마음이 있는지 알고 싶구나. 오늘 너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는 것이 과연 내가 말한 그 인이라는 것의 시작인지 말이다. 호랑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훗날 큰 선비가 될 것이로다. 그것은 내가 200년을 살며 생긴 안목으로 알 수 있느니라. 그러니 약조하거라. 내가 훗날 참으로 큰 선비가 되거든 나 같은 짐승도 살릴 수 있는 글을 세상에 남기거라. 짐승을 살리는 글이라 하시옵니까? 그렇다. 사람들은 나를 무서운 짐승, 해로운 짐승이라 여겨 죽이려 하느니라. 하지만 나도 이 산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이니라. 굶주리면 먹이를 찾고 새끼를 낳으면 돌보느니라. 내가 말한 그 측은지심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다오. 석동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대감, 소생이 훗날 큰 선비가 되거든 반드시 대감의 말씀을 세상에 알리겠나이다. 사람과 짐승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겠나이다. 좋다. 그 약조를 잊지 말거라. 호랑이는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어서 집으로 가거라. 네, 어미가 걱정하고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 호랑이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고개를 넘을 때는 저 큰 소나무 아래에 떡 한 개를 놓고 가거라. 그것이 우리의 약조를 잊지 않았다는 표시니라. 예, 대감. 반드시 그리하겠나이다. 호랑이가 숲속으로 사라지자
석동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이제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살았다. 나는 살았다. 석동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호랑이의 말에 감동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짐승도 측은지심이 있을 수 있다. 맹자께서 말씀하신 사단은 비단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석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훈장에게 받은 책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환한 달빛이 상기를 밝혀주었습니다. 석동이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석동이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석동아, 어찌 이리 늦었느냐? 어미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어머니는 석동이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어머님, 서당에서 늦어졌나이다. 호랑이는 못 만났느냐? 무사하니 다행이로다. 석동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호랑이를 만난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실은 석동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호랑이를 만난 것, 글귀를 읊은 것, 그리고 호랑이와 약조를 한 것까지.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석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냐? 호랑이가 사람 말을 하고 너를 살려주었단 말이냐? 예, 어머님. 소생도 믿기지 않사옵니다만 분명 사실이옵니다. 어머니는 석동이를 다시 한번 꼭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평소 학문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온 덕이니라. 하늘이 너를 보살펴 주신 것이로다. 그날 밤 석동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의 눈빛, 호랑이의 목소리, 그리고 호랑이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 같은 짐승도 살릴 수 있는 글을 세상에 남기거라. 석동이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큰 선비가 되어 호랑이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음 날 아침, 석동이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도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뜨자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품속에 떡 한 개를 넣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만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석동이가 어젯밤 호랑이를 만났던 고개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큰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석동이는 소나무 아래에 떡을 놓고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 어제의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소생은 오늘도 열심히 학문을 배우겠나이다. 서당에 도착하자 학동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들었니? 어젯밤에 글쎄 박생원댁 마당에 호랑이가 나타났대. 정말? 사람은 다치지 않았니? 다행히 개들이 지저대는 바람에 호랑이가 도망갔대. 하지만 담장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나. 석동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 호랑이가...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젯밤에 그 호랑이라면 함부로 사람을 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 훈장이 들어오자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논어의 다음 구절을 배우도록 하자. 인자요산, 지자요수.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석동이는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어젯밤 호랑이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끝난 뒤 최 훈장이 석동이를 불렀습니다. 석동아, 어제 책은 잘 가져갔느냐? 예, 훈장님. 감사히 받았나이다. 그래. 그런데 내 얼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구나. 어제 밤 무사히 집에 돌아갔느냐? 석동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어젯밤 일을 훈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최 훈장은 놀란 표정으로 석동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호랑이가 사람 말을 하고 내게 약조를 하자 했다고? 예, 훈장님. 처음에는 소생도 믿기지 않았사옵니다만 최 훈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필시 영물이로다.
산신령이 호랑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내 마음을 시험한 것이니라. 그러옵니까? 그렇다. 옛 기록에 보면 산신령이 때때로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 덕이 있는 사람을 시험한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이니라. 훈장은 석동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함부로 남에게 말하지 말거라.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더러 괜한 소동만 일어날 것이니라. 예, 훈장님. 명심하겠나이다. 그리고 호랑이와의 약조를 잊지 말거라. 그것은 하늘이 내게 준 사명이니라. 그날 이후 석동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논어를 읽고 서당에서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매일 서당을 오갈 때마다 그 소나무 아래에 떡을 놓았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떡이었고 어떤 날은 석동이가 직접 구운 고구마였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동이가 놓고 간 음식은 항상 다음 날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때때로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깨끗한 동물뼈가, 어떤 날은 산에서 나는 약초가, 어떤 날은 예쁜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석동이는 그것이 호랑이가 남긴 것임을 알았습니다. 대감께서도 약조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산길은 더욱 험해졌습니다. 하지만 석동이는 단 하루도 서당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석동이가 소나무 아래에 떡을 놓고 있는데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잘하고 있구나. 어린 선비. 석동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 속에서 호랑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님! 쉬. 크게 말하지 말거라. 누가 들으면 큰일이니라. 호랑이는 석동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매일 음식을 놓고 가는 것을 보았다. 약조를 잊지 않았구나. 당연하옵니다, 대감. 대감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나이까? 좋다. 너는 진실로 약속을 지키는 아이로구나. 그러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리라. 호랑이는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이 산에서 죽은 선비가 남긴 책이니라. 아마도 내게 도움이 될 것이니라. 석동이는 조심스럽게 책을 받았습니다. 책은 눈에 젖어 있었지만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대감. 그리고 또 하나. 겨울에는 산길이 위험하니 해가 지기 전에 꼭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이 고개를 지키고 있지만 다른 짐승들까지 막을 수는 없느니라. 예, 대감. 명심하겠나이다. 호랑이는 다시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동이는 집에 돌아와 호랑이에게서 받은 책을 펼쳤습니다. 책에는 여러 가지 글귀와 함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산과 들에 사는 동물들의 습성, 약초의 종류, 그리고 자연의 이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박물지로구나. 석동이는 감탄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책 곳곳에는 쓴 사람의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이 모두 하나의 기운으로 이어져 있으니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여 다른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석동이는 호랑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길. 그날 밤부터 석동이는 서당에서 배우는 유학형전뿐 아니라 이 박물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석동이의 학식도 깊어졌습니다. 최 훈장도 석동이의 발전에 놀랐습니다. 석동아, 내가 요즘 부쩍 달라진 것 같구나. 예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글의 깊은 뜻까지 깨닫고 있구나. 감사하옵니다, 훈장님. 소생은 다만 배운 것을 실천하고자 할 뿐이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니라. 진정한 학문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데 있느니라.
어느 날 서당에서 최 훈장이 학동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너희가 산에서 다친 짐승을 만난다면 어찌하겠느냐? 다른 학동들은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도망가겠습니다. 어른을 부르겠습니다. 짐승이 위험하면 돌을 던지겠습니다. 최 훈장이 석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석동아, 너는 어찌하겠느냐? 석동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소생은 그 짐승이 사람을 해칠 위험이 없다면 도와주고 싶사옵니다. 도와준다고? 짐승을? 다른 학동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석동이는 진지했습니다. 예, 맹자께서 말씀하신 측은지심은 비단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옵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니 다친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이내 마음에 어긋난다 여기옵니다. 최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답이로다. 그렇다. 측은지심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한 것이니라. 공자께서도 군자는 짐승을 부리되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하셨느니라. 그날 석동이는 다른 학동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석동이는 짐승과 친구라도 되려나 봐? 하지만 석동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이는 여전히 매일 소나무 아래에 음식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 겨울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석동이가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약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석동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덤불 속에 작은 호랑이 새끼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쳤는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하나. 석동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미 호랑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에 새끼가 길을 잃은 것일까? 석동이는 조심스럽게 새끼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새끼는 겁에 질려 으르렁거렸지만 도망갈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나는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석동이는 품에서 물주머니를 꺼내 새끼 호랑이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새끼는 주저하다가 물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다쳤구나. 기다려라. 내가 약초를 가져올게. 석동이는 근처에서 지혈에 좋은 약초를 캐왔습니다. 호랑이에게서 받은 박물지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약초를 찧어 새끼의 상처에 발라주고 천으로 감아주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질 거야. 어미가 곧 올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르렁. 엄청난 포효와 함께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호랑이는 작년에 석동이를 살려준 바로 그 호랑이였습니다. 대감, 호랑이는 처음에 경계하는 눈빛으로 석동이를 바라봤지만 곧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로구나. 어린 선비. 내 새끼를 돌보아 주었구나. 새끼가 다쳤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나이다. 호랑이는 새끼에게 다가가 살펴보았습니다. 약초까지 발라주었구나. 내가 박물지를 잘 읽었도다. 대감께서 주신 책 덕분이옵니다. 호랑이는 석동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준 것이 옳았도다. 너는 진실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오늘 내가 내 새끼를 도운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은혜라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아니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린 호랑이를 보면 죽이려 하느니라. 커서 위험해질까 두려워서 말이다. 하지만 너는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도와주었구나. 호랑이는 새끼를 입에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가야 하겠구나. 하지만 기억하거라. 내가 나와 맺은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훗날 내게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은혜를 갚으리라. 대감, 소생은 다만 말없이 가겠느니라. 그리고 석동아, 너는 이미 큰 선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니라.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호랑이는 새끼를 물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동이가 호랑이 새끼를 도운 일은 곧 마을에 알려졌습니다. 누군가가 멀리서 그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석동이가 호랑이 새끼를 살렸다면서? 그래,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네. 어미 호랑이까지 나타났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군. 저 아이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분명해.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석동이를 칭찬했고 어떤 이들은 걱정했습니다. 허나 호랑이와 가까이 지내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겠소? 하지만 최 훈장은 석동이를 변호했습니다. 석동이는 이내 마음을 실천한 것이옵니다. 다친 생명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야말로 선비의 도리가 아니옵니다. 그날 이후 석동이는 마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호랑이와 친한 아이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어느 날 마을에 원님이 행차하셨습니다. 원님은 석동이의 소문을 듣고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내가 그 석동이라는 아이냐? 예, 원님. 석동이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던데 사실이냐?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옵니다. 다만 모든 생명은 귀하다고 배웠기에 함부로 대하지 않을 뿐이옵니다. 원님은 석동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훌륭한 생각이로다. 내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한다니 장하구나. 앞으로도 학문에 정진하거라. 훗날 큰 선비가 되면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라. 원님은 석동이에게 책 몇 권과 붓, 먹을 하사하셨습니다. 이 일로 석동이의 명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석동이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생원의 아들 창수는 석동이를 더욱 시샘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호랑이 새끼 하나 도운 것 가지고 으스대기는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창수는 친구들과 함께 석동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당이 끝난 뒤 창수 무리가 석동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야, 석동아. 내가 그렇게 호랑이와 친하다며? 그럼 호랑이를 불러봐. 그런 일은 할 수 없어. 호랑이는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야. 뭐? 이 녀석이! 창수가 석동이를 밀쳤습니다. 석동이는 뒤로 넘어졌고 훈장에게 받은 책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 석동이는 서둘러 책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너희들 이러지 말자. 우리는 같은 서당학동이 아니냐? 같은 학동? 너는 천민 주제에 감히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냐? 창수가 비웃었습니다. 사람의 귀천은 가문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해지는 것이니라. 논어에서 시끄러워. 내가 감히 우리에게 글을 가르치려 드느냐? 창수가 다시 석동이를 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최 훈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학동들은 화들짝 놀라 도망갔습니다. 석동아, 괜찮으냐? 예, 훈장님. 괜찮사옵니다. 최 훈장은 땅에 떨어진 책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들이 널 괴롭힌 것이로구나. 괜찮사옵니다. 훈장님. 소생은 저들을 미워하지 않사옵니다. 내가 그리 넓은 마음을 가졌다니 다행이로다. 하지만 석동아, 세상에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라. 그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도 배워야 하느니라. 예, 훈장님. 명심하겠나이다. 그날 밤 석동이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일까? 모두 같은 사람인데. 석동이는 논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덕불고 피르린 덕이 있으면 반드시 이웃이 있다. 석동이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먼저 덕을 쌓으면 자연히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로구나. 다음 날부터 석동이는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창수 무리가 괴롭혀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도우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창수가 어려운 글귀를 풀지 못해 혼날 처지에 놓였을 때 석동이가 조용히 도와주었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풀면 되느니라. 창수는 처음에 석동이의 도움을 거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고맙다.
창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창수는 석동이를 덜 괴롭혔습니다. 완전히 친구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석동이는 이제 13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석동이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유학형전은 물론이고 역사책, 그리고 자연에 관한 책들도 읽었습니다. 최 훈장은 석동이의 실력이 이미 서당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했습니다. 석동아, 너는 이제 더 큰 곳에서 배워야 하느니라. 고을의 향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향교라 하시옵니까? 그렇다. 거기에는 더 훌륭한 스승들이 계시고 더 많은 책들이 있느니라. 내 재능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니라. 하지만 석동이는 망설였습니다. 하오나 소생의 집안은 가난하옵니다. 향교에 갈 여유가.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원님께 추천서를 써드리겠느니라. 내 실력이면 분명 장학생으로 받아줄 것이니라. 석동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배우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산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와의 약속도 있었고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그날 밤 석동이는 소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놓았습니다. 대감, 소생에게 고민이 생겼나이다. 한 번만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한참을 기다리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석동이는 향교에 가라는 제안을 받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기회가 아니냐? 왜 고민하느냐? 소생이 이곳을 떠나면 대감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오리까? 호랑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로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니라. 그러하옵니까? 그렇다. 너는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느니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큰 선비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니라. 석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나이다. 대감, 소생은 향교에 가서 더 열심히 배우겠나이다. 그리고 언젠가 꼭 대감의 뜻을 세상에 알리겠나이다. 좋다. 그리고 석동아, 한 가지 더 말해주마. 세상에는 너를 시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니라. 때로는 옳은 길이 외로운 길일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포기하지 말거라. 예, 대감. 명심하겠나이다. 그리고 이것을 받거라. 호랑이가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의 발톱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발톱이니라. 위험할 때 이것을 보이면 이 산의 모든 짐승이 너를 도울 것이니라. 그리고 언젠가 내가 정말 큰 위험에 처했을 때 이것으로 나를 부르거라. 그러면 내가 달려가리라. 감사하옵니다, 대감. 이제 가거라. 그리고 큰 사람이 되어라. 다음 날 석동이는 최 훈장을 찾아가 향교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결정이로다. 내가 추천서를 써주마. 최 훈장은 정성껏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석동아, 너는 내가 가르친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니라. 향교에 가서도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예, 훈장님. 훈장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향교는 고을에 있지 않느냐? 그럼 집에서 멀지 않느냐? 예, 어머님. 하오나 보름에 한 번은 집에 올 수 있다 하옵니다. 아버지는 석동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석동아,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니라. 비록 가문은 기울었지만 너는 학문으로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니라. 예, 아버님.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출발하기 전날 밤
석동이는 마지막으로 소나무 아래에 음식을 놓았습니다. 대감, 소생은 내일 떠나옵니다. 돌아올 때까지 부디 안녕히 계시옵소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호랑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잘 가거라. 어린 선비. 언젠가 다시 만나리라. 다음 날 새벽, 석동이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몇 벌의 옷과 책, 그리고 호랑이의 발톱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석동이를 배웅했습니다. 석동아, 건강하게 다녀와라.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선비가 되거라. 석동이는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 호랑이를 만난 그 산. 나는 돌아올 것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석동이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을 넘어 고을로 가는 길. 새로운 인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글귀 고개를 넘으며 석동이는 중얼거렸습니다. 하기 시습지 부력여로 배우고 익히니 또한 기쁘도다. 나는 계속 배우리라. 호랑이 대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 멀리 고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이의 가슴은 설렘과 각오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어린 학동 석동이의 첫 번째 여정의 끝이자 큰 선비 석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을 향교는 석동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기와집으로 지어진 강당과 동제, 서재가 있었고 넓은 마당 한가운데에는 은행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석동이가 도착한 날 향교의 교수였던 이 훈장이 석동이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최 훈장께서 추천하신 석동이로구나. 예, 훈장님. 김석동이옵니다. 이 훈장은 고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추천서를 읽어보니 내가 상당한 실력을 갖추었다 하더구나. 하지만 이곳 향교는 상골 서당과는 다르니라. 더 엄격하고 더 깊은 학문을 배우게 될 것이니라. 명심하겠나이다, 훈장님. 좋다. 우선 내 실력을 시험해 보아야겠구나. 이 글귀를 풀이해 보거라. 이 훈장이 칠판에 대학의 한 구절을 썼습니다. 무류본말 사유종시 지소선우 즉근도에. 석동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만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으니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안다면 도에 가까이 간다는 뜻이옵니다. 이는 대학의 핵심 사상으로 학문을 함에 있어서 순서와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신 것이옵니다. 이 훈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훌륭하도다. 최 훈장의 추천이 과하지 않았구나. 좋다. 너는 상급반에 배치하도록 하마. 감사하옵니다, 훈장님. 하지만 석동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시련이었습니다. 향교의 상급반에는 모두 15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고을의 양반 집안 자제들로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석동이가 처음 상급반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산골에서 온 장학생이래. 집안이 몰락한 양반집 아들이라던데. 과연 우리와 함께 공부할 수 있을지 보자고. 특히 한 학생이 유독 석동이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혜명.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정참판댁의 장손이었습니다. 너 석동이라 했지? 내가 상골에서 호랑이와 친하다는 그 아이냐? 예, 그렇게 부르는 이들도 있나이다. 해명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호랑이와 친하다고 학문도 잘하는 것은 아니지. 이곳은 진정한 학문을 하는 곳이니 각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석동이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배우겠나이다.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훈장이 맹자의 어려운 구절을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맹자께서 호연지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거라. 해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호연직이란 지극히 크고 강한 기운으로 의로움으로 길러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것이옵니다. 훌륭하도다. 그렇다면 어떻게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겠느냐? 이번에는 석동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훈장님, 소생의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옵니까? 그러거라.
맹자께서는 일을 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이다. 하지만 소생이 생각하기에 을을 쌓는다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에서 옳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 여기옵니다. 예를 들어 다친 생명을 보살피는 것, 약한 이를 돕는 것, 이런 작은 의로움이 쌓여 호연지기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옵니다. 이 훈장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 훌륭한 견해로다. 맞다. 호연지기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이니라. 해명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보다 상골 출신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기분 나빴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해명은 석동이를 노골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중에 석동이가 발표하면 반박을 했고 석동이가 쓴 글을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석동이의 숙제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정성껏 쓴 논어 주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석동아, 내 숙제는 어디 있느냐? 이 훈장이 물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훈장님. 분명 어제 완성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사라졌나이다. 숙제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해야지. 변명을 하느냐? 해명이 비웃었습니다. 석동이는 억울했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다시 쓰겠나이다. 그날 밤 석동이는 다시 밤을 새워 숙제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깊이 생각하며 썼습니다. 다음 날 이 훈장은 석동이의 글을 읽고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못 가져온 것보다 훨씬 뛰어나구나. 하루 만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니. 감사하옵니다, 훈장님. 어제 한 번 썼던 것이라 오늘은 더 잘 쓸 수 있었나이다. 이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진정한 학문은 반복과 성찰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내가 그것을 몸소 실천했도다. 해명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숨긴 숙제 때문에 석동이가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석동이를 싫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반에 있던 이준이라는 학생은 석동이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준이는 무관의 아들로 학문보다는 무예에 관심이 많았지만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석동아, 내 숙제가 사라진 것 해명이가 그랬을 거야. 준이가 조용히 석동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무예 연습을 하다가 봤어. 해명이가 내 방에 들어가는 것을. 석동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그를 원망하고 싶지 않네. 뭐? 내 숙제를 훔쳐간 놈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겐가? 그렇네. 그는 아마도 두려웠을 것이네.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하네. 준이는 석동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정말 이상한 친구야. 하지만 그 마음씨는 대단한 것 같아. 그날 이후 준이와 석동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향교에서는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은 도회의 성균관에 추천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해명은 반드시 1등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시험 전날 밤, 석동이는 호랑이의 발톱을 꺼내 보았습니다. 대감, 소생은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석동이는 그 소리에서 호랑이의 격려를 느꼈습니다. 시험 당일 문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인과 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논하라. 학생들은 붓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인과 의는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한쪽이 없으면 날 수 없듯이 인과 의는 서로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이요. 의는 실천입니다. 석동이는 정성껏 글을 썼습니다. 그의 글에는 책에서 배운 지식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뛰어난 글을 쓴 학생은 김석동이니라.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명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석동이는 성균관에 추천하도록 하겠노라. 하지만 해명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해명은 몇몇 친구들과 모여 모의했습니다. 석동이가 호랑이와 친하다는 소문을 이용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석동이가 유사한 힘을 쓴다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며칠 후,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이가 산신령과 계약했다던데. 호랑이를 조종하는 요술을 쓴다더라.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석동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결국 이 훈장과 원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석동아, 그 소문이 사실이냐? 내가 정말 요술을 부려 호랑이를 조종한다는 것이? 아니옵니다. 소생은 단지 호랑이를 생명으로 존중했을 뿐이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사흘 안에 이 일을 해명하지 못하면 너는 향교에서 쫓겨날 것이며 고을에서 추방될 것이니라. 석동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준이가 도왔습니다. 석동아, 내가 조사해봤어. 이 소문을 퍼뜨린 건 해명이야. 석동이는 이 훈장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사람이 향교 마당에 모였습니다. 준이가 해명의 하인들이 어떻게 호랑이 소리를 흉내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원님은 해명을 불렀습니다. 해명아, 이것이 사실이냐? 해명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석동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해명을 벌하지 마시옵소서.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석동이를 바라봤습니다. 해명은 두려웠을 것이옵니다.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봐. 소생은 그 마음을 이해하나이다. 석동이는 해명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해명, 나는 자네를 원망하지 않네. 앞으로는 서로 돕자고. 해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동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원님은 이 장면을 보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훌륭하도다. 석동이는 진정한 선비의 덕을 갖추었구나.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이후 해명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석동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해명과 석동이 그리고 준이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공부하고 서로를 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석동이는 이제 14살이 되었습니다. 성균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석동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석동이는 몰래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옛날 호랑이를 만났던 고개로. 대감, 소생은 내일 한양으로 떠나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가거라, 어린 선비. 석동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달빛 아래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대감, 너는 잘하고 있느니라. 이제 너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느니라. 한양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거라. 예, 대감, 반드시 그리하겠나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거라. 호랑이가 아름다운 호박돌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향을 기억하거라.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 내 뿌리를 잊지 말거라. 감사하옵니다, 대감. 호랑이는 석동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잘 가거라, 나의 어린 친구여.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리라.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석동이는 성균관의 웅장함에 놀랐습니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전국에서 모인 수재들이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석동이는 성균관의 동제 기숙사에 배정되었습니다. 방에는 이미 2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신가? 나는 김석동이라 하오. 나는 박문수라 하네. 한양에서 온 사람일세. 나는 최영이라 하오. 평양에서 왔소. 세 사람은 곧 친해졌습니다. 성균관에서의 공부는 향교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석동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대사성이 특별한 과제를 내렸습니다. 대사성은 성균관의 최고 책임자, 지금으로 치면 총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자.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옵니다. 자연은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늘이 만든 것이옵니다. 석동이는 입을 열었습니다. 소생의 생각은 조금 다르옵니다. 소생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의존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옵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소생이 어렸을 때 산에서 본 것이 있나이다. 사람들이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내자 다음 해에 홍수가 났나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아닐까 하옵니다. 대사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동의 견해는 매우 참신하도다. 시간이 흘러 석동이는 성균관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석동이는 성균관 도서관에서 오래된 책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산림경제. 석동이는 밤새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호랑이 대감이 말씀하신 것이다. 책에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사는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석동이는 이 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이가 성균관에 입학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7살이 된 석동이는 과거 시험을 볼 자격이 생겼습니다. 시험 문제는 인의 실천 방법에 대하여 논하라였습니다. 석동이는 붓을 들었습니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신 측은지심은 모든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한 인의 실천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보호할 때 그것이 바로 인의 실천입니다. 석동이는 자신의 경험과 배운 것을 모두 담아 글을 썼습니다. 한 달 후, 과거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김석동, 생원시 합격. 대사성이 석동이를 불렀습니다. 석동아, 축하하노라. 특히 자연과 인의 관계에 대한 내 견해가 신선했느니라. 석동이는 허락을 받아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3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석동이다. 생원시에 합격했다며?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석동이는 혼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감, 소생 돌아왔나이다.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대감, 그동안 안녕하셨나이까? 그렇다. 너는 많이 자랐구나. 그런데 석동아,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느니라. 무엇이든 말씀하시옵소서. 이 산에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느니라. 조정에서 이 산에 큰 사찰을 지으려 한다는 소문이 들리느니라. 석동이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나이다, 대감. 소생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나이다. 석동이가 한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사성이 석동이를 불렀습니다. 석동아, 내게 특별한 임무를 주려 하노라. 임금께서 강원도 산간 지역에 큰 사찰을 지으려 하신다. 그곳의 지리와 환경을 조사할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그 지역 출신이라 적임자라 생각하느니라. 석동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사성님, 그곳은 깊은 산중으로 많은 나무를 베어야 할 것이옵니다. 임금의 뜻이 정해진 일이니라. 다만 내가 조사하면서 좋은 의견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니라. 석동이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관리 몇 명과 함께였습니다. 관리들은 산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곳이군. 나무도 많고 터도 넓어. 석동이는 속으로 괴로웠습니다. 밤이 되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석동아, 어찌 되었느냐? 죄송하옵니다, 대감. 임금의 뜻이 확고하시옵니다. 호랑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은 끝이로구나. 아니옵니다, 대감. 소생이 방법을 찾아보겠나이다. 석동이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대감, 만약 이 산이 특별히 보호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떻겠나이까? 호랑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로구나. 석동이는 며칠 동안 산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희귀한 약초를 찾고 동물의 흔적을 기록하고 나무의 종류와 수를 세었습니다. 호랑이도 도왔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불러 석동이에게 산의 비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에는 100년 묵은 산삼이 자라고 있느니라. 저 계곡에는 희귀한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느니라. 석동이는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른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이 산이 없었다면 우리 마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고, 큰일 났을 거야. 20년 전 큰 홍수가 났을 때 이 산의 나무들이 물을 막아줬지. 만약 나무가 없었다면 우리 마을은 다 떠내려갔을 거야. 그렇습니다. 이 산은 우리 마을의 생명줄이에요. 석동이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여 장문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석동이는 한양으로 돌아가 대사성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대사성님, 소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산은 매우 중요한 곳이옵니다. 희귀한 약초와 동물이 많고 무엇보다 홍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나이다. 만약 사찰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벤다면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나이다. 대사성은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내 조사가 매우 철저하구나.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임금의 뜻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니라. 그렇다면 소생이 직접 임금께 상소를 올리겠나이다. 뭐라? 내가 직접 임금께? 예, 소생은 선비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옵니다. 대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용기가 가상하구나. 하지만 조심하거라. 임금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니라. 석동이는 밤새 상소문을 썼습니다. 참가 아래옵니다. 신 김석동은 강원도 산간 지역의 사찰 건립에 대해 우려를 표하옵니다. 그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옵니다.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곳이며 주변 마을을 홍수로부터 지켜주는 보루이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짐승을 보고도 차마 죽음을 보지 못한다 하셨나이다. 이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옵니다. 만약 사찰을 짓기 위해 그 산을 파괴한다면 무수한 생명이 죽고 마을은 홍수의 위험에 처할 것이옵니다. 이것이 과연 자비를 베푸는 사찰의 뜻에 맞는 것이옵니까? 신은 대안을 제시하옵니다. 사찰을 짓되 산을 파괴하지 않는 작은 규모로 짓거나 아니면 다른 적절한 곳을 찾으시옵소서. 상소를 올린 지 며칠 후 석동이는 임금 앞에 불려갔습니다. 내가 석동이냐? 예. 전하. 임금은 석동이의 상소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내 상소를 읽어보니 짐의 뜻을 거스르는구나. 죄송하옵니다. 전하, 하오나 씨는 선비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뢰어야 했나이다. 주변의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젊은 선비가 감히 불경한 놈이로구나. 하지만 임금은 손을 들어 신하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석동아,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냐? 그 산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곳이냐? 예. 전하, 신이 직접 조사했나이다. 여기 증거가 있사옵니다. 석동이는 준비한 자료들을 올렸습니다. 산의 지도, 약초 목록, 동물 기록,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 임금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내 조사가 매우 상세하구나. 그때 한 신하가 나섰습니다. 전하, 이 젊은이의 말을 믿으실 수는 없사옵니다. 저자는 산골 출신으로 고향을 지키고 싶어 거짓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거짓이 아니옵니다. 석동이가 외쳤습니다. 신이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사실이옵니다. 만약 전하께서 의심하신다면 직접 사람을 보내 조사해 보시옵소서. 임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마. 다시 사람을 보내 조사하도록 하겠노라.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면 사찰 건립을 제고하겠노라. 감사하옵니다. 전하. 임금이 보낸 조사단이 다시 산을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석동이도 함께 갔습니다. 조사단은 매우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산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후 조사단장이 석동이에게 말했습니다. 석동, 자네 말이 옳았네.
이 산은 정말 중요한 곳이야. 희귀한 약초도 많고 홍수를 막는 역할도 하고 있어. 감사하옵니다. 내가 임금께 제대로 보고하겠네. 이 산은 보호해야 해. 석동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후, 임금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석동의 상소와 조사 결과를 보니 그 산은 보호해야 할 곳이로다. 사찰 건립은 다른 곳에서 하도록 하라.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전하의 현명한 결정이옵니다. 임금은 석동이를 불렀습니다. 석동아, 내가 바른 말을 해준 덕분에 짐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았노라. 너에게 상을 내리겠노라. 상은 감사하오나 사양하겠나이다. 전하, 신은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임금은 석동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그 마음이 진정한 선비의 마음이로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받아야 하느니라. 그 산을 특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내가 그곳을 관리하도록 하겠노라. 감사하옵니다. 전하, 석동이는 고향으로 내려가 호랑이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감, 해냈나이다. 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나이다. 호랑이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잘했구나, 석동아. 내가 우리의 약속을 지켰도다. 대감과의 약속 덕분이옵니다. 소생이 큰 선비가 되어 자연을 보호하는 글을 세상에 남기겠다고 약속했었지요. 그렇다. 그리고 너는 그 약속을 지켰느니라. 이제 이 산의 모든 생명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느니라. 석동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 소생이 어렸을 때 대감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의 소생은 없었을 것이옵니다. 아니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일 뿐이니라. 나는 다만 그것을 일깨워 주었을 뿐이니라. 10년이 흘렀습니다. 석동이는 이제 27살의 성숙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관리가 되어 자연보호 정책을 펼쳤습니다. 전국의 중요한 산림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동물을 함부로 사냥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책 천지만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사는 방법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어느 날 석동이는 다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가족도 생겼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아버지의 고향이에요? 그렇단다. 석이야. 와, 산이 정말 크고 아름다워요. 석동이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옛날 호랑이를 만났던 고개로 올라갔습니다. 소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더 크고 웅장해진 모습으로. 석이야.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곳에서 특별한 친구를 만났단다. 특별한 친구요? 그래, 호랑이라는 친구였지. 아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호랑이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단다. 호랑이도 우리와 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호랑이와 약속을 했지. 큰 선비가 되어 자연을 보호하겠다고.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렇단다. 아버지는 평생 그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단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하지만 석동이가 알던 그 호랑이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작고 젊어 보였습니다. 대감이 자손이로구나. 젊은 호랑이가 석동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동이도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호랑이가 우리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단다. 우리는 친구니까. 그날 밤 석동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옛 호랑이 대감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잘했구나, 석동아. 너는 우리의 약속을 지켰느니라.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내 자손들은 내가 만든 보호구역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니라. 대감. 그리고 석동아, 너의 아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해주거라.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을, 사람과 자연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 대감, 반드시 그리하겠나이다.
호랑이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동이는 아들 서기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호랑이를 만난 일,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정. 서기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자연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석동이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서기야, 내가 그 마음을 가진다면 호랑이 대감과의 약속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석동이는 남은 생애 동안 계속해서 자연보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조선 전역의 보호구역이 늘어났고 많은 생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고향산을 찾았을 때 숲속에서 호랑이들의 합창이 들려왔습니다. 어흥, 어흥. 그것은 마치 감사와 작별의 인사 같았습니다. 석동이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대감, 소생은 약속을 지켰나이다. 석동이가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옛날에 호랑이와 친구가 된 선비가 있었다지. 그 선비는 자연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다네. 지금도 그 산을 호랑이 글기 고개라고 부르지 않나. 그리고 그 고개의 소나무 아래에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호랑이와 석동이 만나 약속을 맺었던 곳.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사람과 자연은 함께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노라. 세월이 흘러도 이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대대로 이어져 사람들은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게 되었습니다.